한미 정상회담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친 덕분에 구체적 성과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 지도자 중에 전 세계 이런 평화 문제에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으로 보입니다. And I think you are much more prone to doing that than other leaders that I've been working with from South Korea. 저는 화기애매하게 봤습니다. 화기애매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도 굉장히 이제 에이펙 전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이건 그림을 만들기 위한 정상회담이다. 그래서 뭐 그냥 보기에는 정말로 뭐 웃고 또 좋은 표정으로 마친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번에 실무 방문이라 그랬거든요. 저런 식이었다면 국빈 방문이라든지 또는 정상 방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 뭐 3,500억 불은 어디에다가 구체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신변 잡기 같은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정상 간의 친교를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저렇게 폄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거의 생트집이라고 보고요. 만일에 말씀하셨던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뭐 소고기 뭐 추가 개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3,500억 달러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투자 방식을 실무 정도에서가 아니라 정상 간에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참사가 났을 거라고 보고요. 국익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원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실무 라인에서 이 문제들을 디테일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회담 벌어지기 몇십 분 전에 숙청, 혁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트윗이 올라가고 나서는 온 국민이 사실은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고 어쨌든 정상 간의 남북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동맹에서의 어떤 분명한 견고함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았다. 그 부분에 또 반론 좀 드릴게요. 트럼프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회담하기 전에 자기 SNS에 한국의 숙청이다 일종의 이제 내정 간섭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더 우리가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우려를 정상 간이 만나서 풀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올리지 않죠. 이미 트럼프는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틀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아까 뭐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것들이 사실 트럼프의 압박카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막 또 분위기를 해가지고 봐라 트럼프가 지금 푸대접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트럼프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그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외교에는 여야가 없는 게 맞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저희 당으로부터 어떤 덕담을 들을 정도로 이를테면 국회 상황이라든지 정치권의 상황이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야당에서 그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카바를 쳐줘야지 우리의 그 협상력이라는 게 늘어나는 건데 그 국힘에서는 거꾸로 갔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극우 인사들의 발언에 동조하고 오히려 이렇게 또 퍼뜨리면서 우리 대통령을 좀 공격한 측면도 좀 있었는데. 아니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게 어떤 질문을 주시더라도 지금 권력의 정권을 잡자마자 3개 특검을 지금 가동을 하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이 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특검이 무소불위로 지금 저희 당을 특검이 없애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대통령 외교 잘하고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정도 얘기까지 말씀하시기 너무 가혹한 얘기입니다. 우리 당한테 가혹하게 한다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니네 또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이게 맞는 그렇게 것 뭐 같은데요. 국익을 제어할 만한 얘기인가요? 안 맞는다고 국익을 생각해요. 제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처한 겁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예. 하나는 이제 민주당 측인데 사실은 보니까 뭐 합의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정상회담 그걸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 1,500억 달러가 네. 또 덤터기가 붙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 우리가 더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정상회담에서 그 대통령이 나름 편안한 의자인데 의자의 맨 끝자락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서 허리를 세우고 있는 그 몇십 분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긴장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초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온몸이 보여주는데 얼굴 표정은 어쨌든 온화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유를 보이려고 그러고 준비해간 조크는 다 소화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3,500달러 플러스 1,500달러면 5천억 달러거든요. 예. 그럼 뭐 일본, 그다음 EU 수준을 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또 조그만 나라에서 라고 한다면은 이걸 뭐 외교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 그거를 외교 성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데 그 압박에서 더 유리한 선점을 하기 위한 미국이 양보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1,500달러를 요거 양보를 아니 했으면 근데 기업이 얻어내는 건 아니 그게 기업이 이번에 가서 1,500달러에 미국 투자를 하기로 한 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시장 공략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요지는 사진 한 장에 1,500달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진 한 장, 화기애애한 사진 한 장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데려가서 우리나라 돈도 아니고 기업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그거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요. 우리 재벌들 비행기 태워서 데려가던 그 시간에 우리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거 기업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뭔가 앞뒤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뭐가 있죠? 전 세계가 미국과 그 무역 협상을 하면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의뢰 입장에서 덜 뺏긴 거에 만족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해결됐다. 우리가 멍게 한 게 아니다. 그들이 합의를 지켰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미국 측에 유리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게 아니냐. 팩트시트라 그래서 뭐 설명 자료를 내놔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많은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미국 측에서는 일체 자료도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이 처음부터 갈 때부터 애초에 합의될 게 없는데 간 것이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냥 만남,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누가 덜 뜯기나 경연대회가 전 세계에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덜 뜯긴 게 성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뭐 산업부 장관이나 뭐 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급박하게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지 각종 장관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그 이미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희가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문서로 써라.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지 다 써라. 이거 안 하면 한미 정상회담 취소한다 얘기까지 나왔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해라.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지금 돌이켜서 지금 보니까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라 각 장관들이 트럼프에게 내가 이 정도로 한국에 더 뜯어냈소라는 거를 충성 경쟁을 그런 벌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트럼프를 직접 공략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피스메이커,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트럼프를 흡족하게 하는데 하면서 그런 협정문을 안 쓴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나라들도 협정문을 쓰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왜 이거를 협정문을 안 썼냐? 왜 구체적인 성과가 없냐라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공격이다. 그러면 그걸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뭐 감동을 했다. 뭐 명비어천가를 날리는 건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천억이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죠. GDP 대비. 덜 뜯긴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이번에 잘 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얼마를 주고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저 환한 표정이 유지될지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 정상회담 하나 만들려고 1,500억 달러 뜯겼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인정해야죠. 1,500억 주고 거북선 주고 퍼터 주고 모자 주고 만년필까지 뺏기고 와가지고 이거 참 너무 얻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친북적이고 또는 친중적이다. 그다음에 반일이다. 그 실제로 또 민주당에서 계속 그 총선도 한일전으로 치르고 이런 식의 반일 선동을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왔어요. 이번에도 일본에 먼저 방문하고 그래서 일본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위안부 합의 번복하지 않겠다. 저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다음에 미국과 가지고 또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안미 경중 이제 그거 할 때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이 스탠스는 옛날에 북힘의 스탠스였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기의 가장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일본부터 가고 선제적으로 양측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성한 뒤로 미국에 간 것도 의미 있는 외교적인 전술이었다고 저는 봐요.